안녕하세요. INTJ 버럭여사입니다. 버럭. 네, 오늘은요, 역시 INTJ의 어떤 성향 중에 조금 없는 부분? 물론 다른 분들은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없고 좀 결여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저는 좀 가지고 싶었던 그런 부분. 물론 지금도 가지고 싶지만, 여하튼 조금 한때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아는 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저보다는 조금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언니셨는데 어떤 소그룹에서 이제 모임에서 만나게 됐어요. 뭐 또 이제 종교적인 이제 종교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데 여튼 제가 교회를 다니던 시절에 만난 언니인데요. 그 언니는 정말 너무나 성격이 포용력이 정말 좋 포용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나요? 하여튼 포용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를 너무 잘해 줘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때 그 언니보다 어리기도 했지만 INTJ들이요. 약간 좀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다독여주고 막 따뜻하고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덜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러나지는 별로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분이 좀 닮고 싶었는데 마침 그 언니를 보고 그 언니의 정말 아량 있고 품어주고 뭐든지 다 용서가 되는 그 언니에게는 뭔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언니 앞에서는. 그래서 그 언니를 보고 제가 그때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기독교에서 뭐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저한테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근처에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롤 모델로 삼았던 그런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굉장히 작은 회사에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한 20-30년 한 직장에서만 계속 다니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야근이란 정말 정으로 기다려주고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해 주고 남의 일까지 같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내일이 끝났다고 또 야근도 내일이 끝났다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때까지 일을 하고 있으면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불 끄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같이 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소주도 한잔 하면서 뭐 너무나 무슨 낭만적이고 인간극장 같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이 언니의 정말 아량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이렇게 그 상황을 이해해 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언니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우리 INTJ들이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선 관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제 얘기도 했지만 그 언니의 이야기를 정말 제가 정말 이렇게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이제 그 언니와 제가 이제 소그룹이었기 때문에 한 5 명 뭐 3-4명 이렇게 3-4 명? 4 명? 네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새로운 자매님이 한 분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첫날부터 너무 이제 과하게 명랑하시고 그냥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서 관계가 너무 이제 막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보통은 되게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가정의 되게 힘든 부분을 첫날부터 너무나 막 다 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종교 시설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보다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7-8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저희들도 '아 우리가 좀 들어 줘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분도 가면서 막 "언니들, 동생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정말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막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이제 그 이후로 모임에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한 2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아무 때나 그분이 이제 프리랜서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프리랜서라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전화를 해 가지고 막 3 시간, 4 시간이고 제가 끊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은 그쪽에서는 끝도 없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전화가 왔을 때는 저도 뭐 무슨 그냥 전화구나.' 하고 시작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뭐 "누구누구 씨 뭐 제가요 뭐 갑자기 어제 잠이 안 와서요." 뭐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갑자기 뭐 끊어 이건 아니죠. 들었죠. 여하튼 들어 줬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첫날 와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마치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죠. 그치만 '아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는, 이틀까지는 또 왜 받았느냐, 설마 전화가 또 올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전화가 또 온데, 제가 뭐 INTJ 성향상 막 오는 전화를 일부러 안 받고, 이건 또 성격상 안 맞아서 설마 또 똑같은 얘기랴 싶어서 두 번까지는 받았던 것 같은데, 정말 역시 또 마이크 틀 아니 녹음기 틀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기도 하고 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연락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러고는 어떻게 나오나 반응이 나오나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자기가 도저히 그 힘든 것을 통제를 못해서 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다음 단계는 또 그때를 봐서 어떤 제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완전히 정신줄을 놓진 않았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일 주일인가 지나서 이제 다시 뭐 교회를 가서 만났나? 여하튼 그 착한 언니, 제가 배우고 싶은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막 얼굴 눈 밑에 막 그냥 다크서클이 막 잔뜩 이렇게 끼어 가지고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자매님이 그날 소모임에 왔었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역시 끊자고 하지 않는 한은 막 3 시간 4 시간. 근데 이 언니는, 제가 지금 닮고 싶어 하는 언니는 굉장히 이해심이 많잖아요, 착하고. 그러니까 이 언니 같은 경우는 막 정말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일 주일 내내 전화를 했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날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전화를 했고요. 하루에 한 사람씩이 아니에요. 하루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프리랜서였는데 자기가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날에는 정말 한 3-4 명이 3 시간씩 붙잡고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한 거겠죠, 똑같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이래요." 이러고 울고 나서 이 사람 똑같이 다시 뭐 "안녕하세요." 그 "떨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용의 주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과 한두 시간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요,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언니한테 "언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지금 간을 보면서 나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언니한테는 끊임없이 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계속 지금 약간 농락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언니가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는 또 이게 마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두 달 정도를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하튼 모임에는 오지 않은 상태로 전화로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는데, 나중에 그 이후에도 전혀 모임은 오지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뭐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착한 언니가 중간에 뭐 길가에서 어떻게 지나가다 만났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완전히 무슨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뭐 쌩 까는 것도 그렇게 쌩 깔 게 없을 정도로 그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심각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여하튼 제일 문제는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과 엮여서도 안 되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엮이는 거는 참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또 엮이려고 해도 이제 저 같은 성격은 되게 단호하니까 노는 또 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닮고자 하는 이 언니는 마음이 너무 아량이 넓다 보니까 노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노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게 정말 행복하게 노를 못하진 않거든요.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언니 스스로 말을 한 건 아닌데, "내 성향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워낙 이 언니를 닮고 싶고 이 언니의 가치관이 궁금하다 보니까 이 언니가 말한 것을 다 종합적으로 열심히 듣고, 우리 INTJ들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퍼즐 조각 맞추듯이 계속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 언니의 이제 포용력이 단순히 언니의 성향 때문에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고, 저는 언니의 이 포용력을 담고 싶어서 굉장히 언니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언니의 가치관을 알고 싶었는데, 알면 알수록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니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이 위기도 했지만 언니가 자라온 그 가정 환경이 굉장히 뭐랄까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 근데 뭐 되게 막 사람을 누르고 그런 가부장적이 아니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가 최고고, 그리고 언니의 어머님도 너무나 순종적이고 지고지순하시고, 언니도 이제 성향 자체가 지고지순한,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지고 일단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져주고 내가 희생하면 된다라는 그런 성향에다가 집안 분위기도 여자는 다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게 당연한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같은 분위기라도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시대하고 상관없이 저는 막 투쟁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왜 공정하지 않다, 뭐 여자가 더 잘 돼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공정하지 않은 것은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여하튼 애써서 막 이렇게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이제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그 문제를 알았어도 싸우지 않았겠지만 실제로도 별로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고, 뭐 교육의 기회도 언니나 오빠들에게 포기를 했고, 이제 가정 형편이 막 넉넉하지 않으니까요. 일찌감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그뿐만 아니라 언니 오빠들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언니는 그때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아버님은 좀 돌아가시고 홀어머님께서 계셨는데 굉장히 편찮으셨어요. 많이 편찮으셔서 거의 간병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니가 거의 이제 어머님을 이제 전담해서 사람을 거의 쓰지 않은 상태로 언니가 이제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언니는 언니 입에서 제가 불평이 나온다라던가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니의 말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언니가 순전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자의반 타의반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제가 그 갖고 싶었던 그 포용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언니가 이 본인의 성향이 먼저 지고 들어가고 희생해주고 내가 손해보면 되지라는 그런 성향 때문에 어머님을 혼자 모시고 있는데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까지도 이 언니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언니가 그 나이까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결혼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존감이 많이 높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정에서 항상 포기해야 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내가 포기하고 양보할 때는 항상 칭찬을 받고 역시 너구나 막 이런 칭찬을 받으니까 나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가치는 항상 이렇게 한 발 물러날 때 빛나고 인정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언니가 정말 막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뭐 결혼하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언니는 그냥 지레 포기, 그런 약간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당연히 그냥 언니가 이렇게 자처한 게 아닌데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어머님을 혼자 모시는 것이, 그리고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언니는 마치 혼자 살아도 되는 것처럼 모든 식구들이 이 언니를 그렇게 취급하면서 이 언니도 그냥 내가 그냥 희생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돌아가면서 언니는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에게 이제 고마워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뭐랄까요, 규정 지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거를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